또 하나는 뭐냐? 이번 일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뭐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그러니까 가운데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쪽 끝에는 최순실 등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입시키면 안 되는 일련의 무리들, 그 일련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그 잘못이 있는 것이죠. 이게 권력의 사유화가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운데 대통령이 있고 한쪽에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집단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연합체인 정경련, 이 관계가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지금 제가 이번 이 사태가 첫 번째 촛불이 있었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이 딱 한 달이 되는 날, 한 달이 넘는 날이죠. 딱 한 달입니다. 엄청난, 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데 10월 29일 날이 첫 번째 촛불이 있었던 토요일이었는데 그 주의 월요일 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그 주의 월요일 날인 10월 24일 날 밤에 JTBC에서 문제의 태블릿 PC, 그 대통령의 연설문이 밖으로 흘러나갔고 그걸 최순실 씨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그 엄청난 뉴스가 10월 24일 날 보도가 되었고 그 주 말에 촛불이 이제 처음 광장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주 10월 21일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뭔가면 그날 제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뻔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2016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고 그 국정감사 마지막 날 대통령 비서실 즉 청와대를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안종범, 그 다음에 불려갔다 나온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그 비서관 뭐 이대만 예 뭐 등해서 틀렸나요? 그런 사람들이 쭉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였어요. 다들 최순실을 갖다가 규탄하고 최순실을 질문하는데 저는 이것은 박근혜 게이트다. 주범은 박근혜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강제 모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처음부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다 처음부터 이 재단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돈을 모아내는 데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이 최순실 등의 일당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태 전체의 어떤 주범이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그냥 다소곳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금 저보고 방금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을 이 사태의 머리라 그랬느냐 우두머리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가 확신범이라 그랬느냐 그 말 취소해라. 그 다음에 일련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한마디씩 사과해라 취소해라 윤리 제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뭘 잘못했냐 오히려 사실을 나는 얘기했을 뿐이다 거부를 했고 윤리 뭐 제소한다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21일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촛불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 그 뒤에 다 밝혀졌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대형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미르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 2015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르재단에 돈을 갖다가 한 500억 정도를 모아냈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해 작년에 7월 24일 날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을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만납니다. 한 명 한 명씩 독대를 합니다. 만나서 돈을 달라고 얘기. 이건 다 재벌 총수들이 이번에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각 재벌마다 30억, 40억씩 돈 내놔라 해가지고 재벌들이 대통령이 내놔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내놔라 하면 그게 순수한 권유입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조그마한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누비고 있는 덩치가 이렇게 크고 온몸에 문신투성이에다가 칼자국도 이렇게 선명한 그런 덩치들이 어깨들이 와가지고 시장의 평화를 위해서 협조하시죠. 우리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가게당 100만 원씩 내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협박이지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모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모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경련이 한 달 후에 정경련의 이름으로 5가지 요구를 합니다. 성과 연봉제, 즉 성과 퇴출제, 쉬운 해고, 대체 근로제, 재벌들의 어떤 수건 입법 요구를 5개로 압축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긴 내는데 그냥 내기 어렵다. 우리도 뭔가를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거래죠, 거래.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보름 후인 9월 16일 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 한 달 후인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걸쳐서 500억을 냅니다. 재벌들이. 그리고 10월 27일 날 미르재단 현판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판식 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재벌들이 요구한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거는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청부입법에 얘기하면서도 그 대가로 무슨 돈이 오갔는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 밝혀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돈을 제일 많이 냈어요. 두 재단에 삼성이 낸 돈이 204억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35억, 정유라 말 사고, 가르치는 코치 월급 주고, 정유라 일행이 묵는 모텔 하나 사고, 이거 하는데 35억. 35억을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플러스 또 48억. 그래서 알려진 것만, 드러난 것만 도합 약 300억 정도의 돈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많이 썼구나. 그리고 삼성은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뜯겼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에도 보면 피해자로 돼 있어요.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강탈하다시피 가져갔고 재벌들은 안 내기 힘들어서 냈다. 롯데님은 다 들어가서 그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과연 삼성은 피해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 동업자다 이게. 공범관계다 이게. 뭐냐? 뇌물을 주고받았다. 돈을 강제로 뜯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공모관계에 있고 공범관계에 있다 이게. 뇌물죄를 가지고서. 그럼 삼성은 뭘 얻었느냐? 삼성은 뭘 얻었느냐? 대표적인 게 삼성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성은 이건희 씨로부터 이재용 회장, 부회장으로 승계를 하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자기들이 일정한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갖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을 갖다가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자기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분 가질 수 있죠, 사실은. 정당하게 돈 주고 사면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싸게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가격을 후리친 거예요. 싸게 매긴 거예요. 싸게. 얼마나 싸게 매겼느냐? 한 3천억 정도 싸게 매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11%를 갖고 있어. 삼성물산에. 그러면 이걸 3천억 싸게 팔면은 바로 국민연금이 3천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3천억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3천억 싸게 팔았어요. 그럼 그 국민연금에게 싸게 팔도록 강요한 그 위에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그게 안종범 등이 그걸 싸게 팔도록 하고 이사장도 바꾸고 다 작업을 한 겁니다. 결국에 삼성이 역시 삼성이에요. 역시 삼성. 다른 기업들은 그냥 뜯겼는지 몰라도 삼성만큼은 300억 내고 3천억 벌은 거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거래예요, 거래. 이 정경유착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자, 이거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경유착 말고 건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거냐? 세금을 내면 돼요. 제가 그 법인세 인상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안. 그걸 가지고 법인세를 갖다 인상하게 되면은 약 5조 6천억 정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년에 5조 6천억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만일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내면 정부에서 뭘 줍니까? 그 대가로 표창장을 줍니다. 종이 한 장. 야, 다른 대가가 없는 거, 세금만 내는 거예요. 표창장 한 장 받는 거지. 성실 납세했다. 그 대신에 그 세금으로 낸 돈은 어디로 숨어 뒷골목으로 갈 수가 없죠.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죠. 그리고 국가 예산은 누가 어떻게 편성합니까? 정부의 전문가들에게 또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에 의해서 예산이 어디 쓰여져야 되느냐, 복지냐 뭐냐, 그게 대해서 치열하게 따져가지고 그 기업들이 낸 세금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거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누구 호주머니에 혹시 잘못 들어갔는지 다 결산 감사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돈이라도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방식으로 낸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1년에 준조세, 세금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강요당해서 내는 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간 15조입니다. 준조세가. 세금보다 더 내고, 법인세 인상을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15조 준조세를 내. 아니, 법인세를 내면은 6조만 내면 되는데 왜 준조세를 15조씩 일부러 내느냐? 그게 더 낫거든. 뭐가 더 나은가? 세금 내서 돌아오는 거는 표창장 한 장이지만은 준조세를 내면은 이번처럼 돈을 낸 대가로 다른 걸 받잖아요. 삼성처럼 300억 내고 3천억을 받든가, 아니면 어디처럼 총수가 사면되거나, 감옥에 있는 총수가 사면돼 석방되거나, 아니면은 SK나 롯데처럼 면허가 날라갔던 면세점, 탈락이 됐던 면세점 다시 재심사하는데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들이 내는, 강요당해서 내는 기부금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국민들은 관계없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그게 아닌 거죠. 만일 이것이 세금으로 고쳐졌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도로를 하나 더 놓거나 복지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런 관계에서는 국민들이 완전 빠지는 거죠. 세금으로 6조가 들어올 일을 갖다가 오히려 준조세로 처리되는 바람에 국민들은 6조를 뺏긴 셈이 되는 거예요. 복지 혜택, 있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6조 원어치 날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 재벌들은 돈 낸 대신 혜택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빼먹고, 자기들끼리, 내부자들끼리 빼먹는 부당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정경유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은 그 자체로서 국가 경제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현상인 거죠. 과거의 정경유착은 기업들이 민원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업들을 갖다가 겁박하다시피 해서 돈을 갈취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1년에 정체불명의 그 민간인들과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청와대 수석이니 문체부 장관이니 차관이니 다 국가 관료 시스템들이 동원돼가지고 이 범죄 행위를 갖다가 실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권력의 사유화와 정경유착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라는 그런 분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낡은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던가, 그리고 과거에 있어 왔던 여러 정권 비리, 권력형 비리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나 죄질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동원되고 농락당했던 국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느냐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